자, 한번 봅시다. 맨 처음에 당태종이 왔을 때는 어디라고요? 북쪽에 도달했던 거예요. 북쪽에. 그리고 오골성에서 온 부대는 어디로 들어왔느냐? 동남쪽에 도착했습니다. 그랬고 쭉 밀고 들어갔어요. 어디? 안시성, 팔릭, 동남쪽 팔릭까지. 그게 누구냐? 고현수, 고혜진이에요. 근데 여기서 협공에 들어옵니다. 세 방향에서.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는 역사 기록에는 요 세 방향에서 쳐들어온 기록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항복했대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고정희가 이끌고 있는 부대가 얼마예요? 10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가만히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여기를 공격해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요 부분이. 요 부분이 빠져 있고, 지금 여기서 전투를 벌리면서 3만 명이 죽었다 하더라도 이 고현수하고 고혜진에게는 12만 명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12만 명, 여기 10만 명. 그럼 도합 22만 명이 있었죠. 자,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그 벼슬에 대해서 나옵니다. 고정희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1등급. 대등. 그리고 한 사람은 여기입니다. 또 한 사람은 어디냐면 여기에요. 이 사람 둘은 욕살이에요. 욕살. 이 욕살이 뭐냐면 오부로 나눠서 거기에 이제 지방의 관리예요. 총책 5군데로 나누죠. 예. 그 중에 하나입니다. 북부 욕살. 그러니까 북부와 남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여기 이제 대대로의 말대로 여기 보세요. 요게 아까 얘기한 작전이죠. 이 작전에서 우리가 이제 고정희가 25만 명을 끌고 와서 고혜진하고 고현수가 이제 그 나간 거죠. 선봉 부대로. 여기 보시면 나오죠. 책봉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고구려의 위두대영 후부 군주 고현수. 후부라는 건 이제 북부를 얘기하네. 그 다음에 전부 군주 대형이에요. 이거는 고혜진이에요. 이 사람은 조금 밑에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고현수고 요게 고혜진이고 바로 여기 보면 고현수 요게 고혜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해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망리지. 자, 요거는 아까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여기 지금 쭉 설명해 드렸죠. 여기 고정희는 본대를 이끌었는데 본대가 얼마냐? 10만 명. 선봉부대는 요 두 사람이 이끌었어요. 고현수하고 고혜진이. 이게 몇 명이냐? 15만 명. 요게 선봉부대. 이게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요게 고정희의 작전 계획이 쭉 나오죠. 여기 보면은 보급로를 차단하고 그 다음에 들이치고 그 다음에 이제 허를 뜸타서 기습하고 이런 게 이제 여기 일본 서기의 기록에는 뭐라 그러냐면 이리 가수미가 대왕을 죽이고 이거 영유왕을 죽인 거죠. 180여 명이 살해하였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왕자의 아들을 이게 보장왕이죠. 보장왕을 삼고 동성인 도수류 근무 여기 고씨겠죠. 이 사람을 대신으로 삼다. 이게 누구냐면 고정희예요. 고정희와 그 영계소문에 대한 얘기를 쭉 기록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본 서기에 남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전투가 되겠습니다. 당태종인 아까 북쪽에 있었죠? 근데 본영을 어디로 옮기냐? 동쪽으로 옮겨요. 동쪽으로. 그리고 13일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전사자의 시신에다 표시를 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건 왜 동쪽으로 옮겼을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공격에 의해서입니다. 예, 여기 보면 고정희의 공격을 봐서 북쪽에 있는 산악지역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이동해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태백일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북부 역살 고연수와 남부 역살 고혜진이 관병과 요 15만 명을 이끌고 안시성과 높은 산에 의지하여 안시성의 곡식을 양식으로 삼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지금 어디에 포진되어 있느냐? 안시성의 서쪽에 포진되어 있는 거야. 서쪽.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겁니다. 고종이가 여기 있었죠? 동남쪽에. 몇 명? 10만 명. 얘네들은 지금 남아있는 군사가 3만이 죽었다 하더라도 몇 명이냐면 12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를 치니까 이 당태종은 이쪽을 빼앗기고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던 부대는 어디로 이동했냐? 서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동쪽을 공격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 여기는 협공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남쪽으로. 여기다 터진 거죠. 그래서 일로 이동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8월 10일에 당태종이 동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했다고 써 있습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공격에 의한 거죠. 자, 그리고서는 토산을 쌓게요. 토성.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안시 성하고 높이가 비슷하게 토성을 쌓게 했는데 총 며칠이 걸리냐? 60일이 걸렸어요. 60일. 그래서 완성된 게 어디냐? 9월 15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 쌓기 시작한 거는 언제부터냐? 동쪽에 있을 때부터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뺏기죠, 동쪽을. 남쪽으로 이동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토성이 어디 있냐? 안시성의 동남쪽에 있습니다. 동남쪽에. 네. 그래서 이제 이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동쪽, 동남쪽, 남쪽. 이거 왜냐면 동쪽을 뺏기죠? 그래서 남쪽으로 이동하죠. 그 토성이 지금 동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요게 바로 여기다 싼 거죠. 토성을. 예. 요거는 이제 치니까 이쪽으로 빠지니까 지금 당군은 여기하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당나라 군사가 있고 고구려는 이쪽하고 이쪽에 있는 겁니다. 예. 그거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9월 7일 날 안시성 장군 양만춘이가 야밤에 밧줄을 타고 내려와서 당태종의 군사를 갖다가 습격합니다. 여기 태백일사에 뭐라 하냐? 안시성수 양만춘이 밤에 야음을 틈타 수백의 정예병을 이끌고 밧줄을 타고 성을 내려와 적진을 치니 스스로 자기네끼리 밤에 안 보이니까 찔러 수많은 자들이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라 하냐면 신당서에 장손 무기가 당태종에게 말하기를 안시성의 10만 명의 무리가 우리의 뒤에 있으니 그들을 먼저 쳐부시고 남쪽으로 진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고정희의 본영이 몇만 명이에요? 10만 명이에요. 그런데다가 고연수, 고혜진이 거스린 분들은 12만 명이에요. 그러면 안시성에 몇 명이냐? 한 1만 명은 있겠죠. 꽤 많습니다. 총 23만 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기는 게 지금 보세요. 요동성에 끌려온 게 포로가 군사 1만에다가 그 다음 남녀 4만이에요. 그리고 계모성이 2만 명이 포로가 잡혔어요. 배감성이 1만 명. 비사성이 8천 명. 그럼 포로만 해도 몇 명이에요? 총 8만 8천 명이에요. 그럼 이들을 계속 끌고 다녔다는 얘기잖아요. 8만 명을 끌고 다녔다는 얘기 아니에요. 좀 뭔가 이상하죠. 네,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적어도 포로까지 합하면은 30만 명. 되게 이상한 셈법이 나오겠죠. 자, 한번 봅시다. 9월 15일 날 토산이 완성이 됐어요. 길을 5개를, 토산으로 올라가는 길을 5개를 만들고 안시성 동남쪽에다 만들었는데
그 성하고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몇 장 정도, 장이 얼마냐면 척의 10배예요. 그러면 3m 정도 됩니다. 그럼 몇 장 정도 된다 그러면 뭐 한 장이면은 한 3m, 두 장이면은 한 6m, 세 장이면 한 9m 되겠죠. 그럼 바로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위에서 화살을 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포를 때려서 이제 성벽을 부시겠죠. 그럼 목책을 세웠어요. 그러는데 갑자기 토산이 무너졌어요. 무너지니까 양만춘이가 성문을 열고 쏟아져 나와서 그 토산을 뺏어. 그 성이 몇 개가 됐냐? 고구려가 2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그 토산하고 당나라 군사 사이에다 땅을 파갖고 물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이 해자를 만든 거예요. 당나라가 공격하기가 어렵겠죠. 그 토산을 쌓은 사람이 그냥 부보개예요. 이 부보개를 죽여버렸어요. 차명을. 그러고서 계속 토산을 뺏으려고 공격을 했지만 차지하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이 영성자 산성에 보면은 이쪽으로 토성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그게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요거. 지금 이 뒤에는 안시성이에요. 요게 토산입니다. 꽤 높죠?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당태종이라면 열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열이 머리 끝까지나 올라올 거예요. 그것이 또 써 있습니다. 태백일사에. 고연수도 양만춘이 성위에 올라오니 이세민이 당태종이 분을 이기지 못하여 가면이 앞으로 나섰다. 원래 황제는 그 군진의 맨 뒤에 있어요. 근데 지금 열이 받치니까 어디로 튀어나왔느냐? 군진의 제일 앞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어요. 황제는 갑옷이 어떤 거니까? 황금투구의 황금 갑옷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백마를 탔겠죠? 험이 나니까. 그러면은 양만춘이 딱 위에서 내려다볼 때 그 사람이 황제라는 표시가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화살을 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세민이 진에서 앞으로 나섰다가 왼쪽 눈알에 화살이 맞았다. 그 떨어진 거예요. 화살에 맞으면서 말에서 떨어지죠. 그러면은 안시성이나 토산에 있는 고구려 군사가 가만히 구경하고 있을까요? 삼국사기엔 구경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아니죠. 성문이 다 열리고 고구려 군사들이 그대로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황제가 말에서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진두지휘할 군사가 장수가 있나요? 없어요. 지금 황제가 지휘하고 있는데. 근데 고구려 군사가 밀려 들어오고 잘못하면 황제가 잡힐 제일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황제를 살려야 됩니다. 자,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자, 여기 보면은 되게 웃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 안에 이제 철구를 하는 거예요. 모두 모습을 감추고 나오지 않았다. 퇴각을 하는데 안시성 밑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하고 돌아갔대요. 성주가 성에 올라 작별 인사를 하고 황제가 그를 가상히 여겨 비단 백피를 놓고 격려하고 아니 지금 눈깔이 맞아서 뒤지게 생겼는데 위 성문에 올라갔고 양만춘이가 손은 들어주니까 비단을 놓고 아니 그런 전쟁도 있어요? 그럼 전쟁 못하러 합니까? 그럼 멍청한 양만춘 장군이 그 정도로 멍청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아주 박살을 내버리죠. 예. 자, 보십시오. 조선상고사에서 신채호 선생이 진실을 얘기합니다. 당태종이 눈에 화살을 맞고 낙마하는 순간 안시성 성주 양만춘이 성문을 열고 총공격을 감행하자 당군들이 큰 혼란이 일어날과 말과 사람이 서로 밟히며
달아났다. 맞죠? 대단한 거예요.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자치통 가면은 뭐라고 됐냐면 안시성은 험하고 정예군사로 그 성주는 양만춘입니다. 재주와 용기가 있어 망리지 영계소문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도 안시성을 굳게 지키고 굴복하지 않았다. 영계소문이 그 성을 쳤으나 함락하지 못하니 그에게 성을 주었다. 이때 그 영계소문한테 그 부하들이 양만춘을 죽여버리자 그랬어요. 그랬는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를 죽이면 요동에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요동을 지킬 것인가? 그랬고 안 죽여요. 대단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영계소문한테 끝까지 버틴 사람이 누구냐? 양만춘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을 안 전해져요. 근데 이색이 쓴 시에 바로 이 정관음이라는 시에 뭐라고 그러냐면 양만춘이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하일기에도 나와요. 그리고 승정원 일기에도 중국에서는 양만춘이라고 합디다. 이렇게 임금에게 얘기를 하는 게 나와요. 인조 때. 그래서 양만춘이라는 이름은 정사에는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철군을 하는 거예요. 자, 철군 명령을 내렸는데, 이제 요택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요택. 그러면 요택, 왜 그러냐? 자,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 지금 일로 길이 좋은데, 왜 일로 이렇게 일로 안 왔을까? 근데 요택으로 지금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당태종이 왔거든요. 여기도 요택이에요. 그 요택이라는 게 뭐냐? 여기에는 강물이 여러 개가 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뻘이 돼요. 뻘. 푹푹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노란색 칠한 게 이게 다 뻘이에요. 요게. 이 강물 보세요. 엄청나죠? 한꺼번에 강물이 물리면서 지금 그나마 비슷한 데를 제가 찾아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보다 더 할 거예요. 수초가 이렇게 있고 푹푹 빠지고 이런 데죠. 근데 지금 일로 이렇게 왔는데 여기까지 일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여기 신성이 살아있잖아요. 오골성도 살아있잖아요. 국내성도 살아있거든요. 가만 안 있죠. 그럼 퇴로가 다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쪽을 건널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당태종이 이 요택을 건너면서 이 도강 장비를 다 불질러 버렸어요. 왜? 자기는 승리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아수라장이. 자, 봅시다. 여기에. 자, 요택으로 들어가서 그곳의 습지의 진흙 때문에 수레와 말이 통과할 수 없었다. 장손무기에게 명령하여 1만 명으로 풀을 베어서 진흙을 메꾸게 하였다. 물이 깊은 곳은 수레를 다리로 삼아 건너갔다. 이 정도로 아주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요택이라는 데 진흙벌이 막혀서 아주 헤매고 있는 거죠. 헤매고. 그러면 지금 그 헤매던 데가 어디냐? 성경 통지에 나와요. 해성에 한우락이라는 곳이다. 이곳은 진흙탕으로 당태종이 말이 빠진 곳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해성화와 태자가 이렇게 만나는 언이하라고 부르는 곳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태백일서에는 뭐라냐면 양만춘은 이세민이 진영에서 나오자 이에 소리 지르 이렇게 눈을 적중시켰다. 그래서 이제 쭉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단재 선생님이 상고사에, 조선상고사에서 영계소문은 이미 요동의 전투를 안시성주 양만춘과 오골성주 추정국에게 맡기고 자신은 영계소문은
3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어디로 갔느냐? 적봉으로 갔다. 지금 적봉이에요. 그 홍산문화 나오는데 그 적봉을 지나 만리장성을 넘어서 상곡으로 들어갔다. 이 상곡이 지금 어디냐? 북경이에요. 북경의 북쪽을 공격하여 취하자 어양, 지금 천진입니다. 천진에 와서 있던 당나라 태자 이치가 놀라서 봉화를 올렸다. 그러자 그 봉화가 안시성까지 도달하였다. 그런데 봉화가 오르는 걸 보고 이 오골성주 추정국하고 안시성주 양만추는 드디어 영계소문이 북경 지역에 도달했구나 라는 걸 알고 틀림없이 당태종이가 도망갈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러고서 화를 날린 겁니다. 근데 그 화살이 맞는 바람에 낙마를 하면서 이제 퇴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진흙탕에서 허우적대다가 임유관, 지금 어디냐 하면은 그 산해관 그 지역에 당도를 한 거예요. 헤매고 있다가. 근데 앞에는 연개소문이 기다리고 있고 뒤에는 양만춘이 쫓아오고 있겠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택이라는 곳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거듭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월 1일에 당태종이 포구라는 곳에 이르러 말을 멈추고 진흙을 메꾸는 작업을 독려하였다. 모든 부대가 발착수를 건너야 되니까 물을 건너는 거예요. 물. 강물이죠. 바람과 눈이 휘몰아쳐서 군사들이 옷이 젖고 얼어 죽는 자들이 많이 생겼다. 당태종이 길가에 불을 피워놓고 군사들을 기다리게 하였다. 이게 여기가 왜 그러냐. 보세요. 해성하, 태자하, 호나, 쌍대자, 요하, 요하양하. 지금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강물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거예요. 뻘밭이 되는 거예요. 뻘밭. 근데 그게 켜켜로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발이 빠지면은 다리를 하나 빼면은 또 다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포구라는 거. 근데 여기 뭐 태백일사에 뭐라 하냐면 겨울 10월에 10월 달이죠. 10월 포고에 이르러 말을 쉬게 하고 길을 메꾸어 기다렸다가 모든 군사가 발착수를 건너는 심한 바람과 눈보라가 몰아쳤다. 그래서 이 사졸들이 죽는 자가 많았다. 이때 망리지 영계소문은 승승장구하여 이들을 급히 추격하게 되니 당나라 군사들이 갑옷과 병기를 마구 버리면서 달아났다. 아주 통쾌하죠? 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오골성은 이 총지휘부라 그랬죠. 여기 보면 오골성. 오골성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되, 이게 봉황산성이에요. 크기가 얼마냐? 둘레가 15km가 넘습니다. 15.2, 16km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한양 도성이 얼마냐? 18km예요. 18km. 고려 개경의 나성이 얼마냐? 23km예요. 평양의 장안성, 지금 평양성이에요. 23km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도시가 하나 있는 거예요. 도시. 그러니까 이 오골성이라는 데는 이쪽 요동을 지키는 총지휘본부가, 그러니까 영계소문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고 이제 그 다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요택이라는 거,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이렇게. 그래서 요 부분이 이렇게 생긴 뻘밭이었다 라는 걸 갖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